강도짓을 해놓고 강도 피해를 당한 사람 보고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요구를 해.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도 아랑곳 않고 1인 시위에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서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돌아와 박근혜. 이 한마음으로 뭉친 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닌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작은 시위의 애국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돌아와 박근혜는 돌아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상황에 밤잠 못 자고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다 대한민국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날 있었던 발언 중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만을 줄여서 소개합니다. 문재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이는 아주 비겁한 자입니다. 중요한 이슈 때 이 문재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항상 이 자는 어떤 이슈를 띄워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으면 그때 나타나서 모든 생색과 성공의 과실은 지가 다 따먹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은 지는 모른 척 발빼는 게 아주 장기인 친구입니다. 문제는 한마디로 비겁한 놈입니다. 이 비겁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모든 방면에서 사면 얘기를 자기 입으로는 못하고 이 낙연이를 통해서 거론을 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나가라 말라 네가 나가라, 아주 정말 이거 아주 초등학교 애들 싸움 같은 짓거리를 3개월을 하는 동안 문재인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이 그냥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냥 뒤에 숨어서 어떻게 되나 눈치만 보고 있던 자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대깨문이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말 험하게 하기로 유명한 안민석이, 정청래 이런 자들이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도 비겁한 친구죠. 1월 4일날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니, 당사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무슨 사면을 얘기하느냐? 그 없던 거로 된 거네 그러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반성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날치기로 탄핵시키고 불법으로 잡아놓은 나라를, 정권을 찬탈해간 이 강도들이 강도짓을 해놓고 강도 피해를 당한 사람 보고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요구를 해. 이거 세상이 거꾸로 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 잡아쳐놓고 정권까지 빼앗은 놈들이 뭐 반성을 해야지 풀어줘. 그런 사면 필요 없습니다.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요구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하는데 이명박이는 좀 있다가 풀어주겠다. 이게 뭡니까? 결론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 문재인 이 좌파 일당은 지금 지지율이 취임일에 최저로 떨어져 있고, 부동산 정책에서도 보듯이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폭등하고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은 평생 50년을 벌어 모아도 집 하나 살 수 없다 해서 지금 영끌이라 그럽니다. 영끌. 여러분 아시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쉽게 말하면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받고 사채를 써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빨리 싼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젊은 청년 직장인들이 전부 5천만 원 1억씩 빚지고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하니까 전세 금지 3개 법안 냈지만은 전세값 계속 폭등하니까 지금 세입자들은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서 변두리로 나가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 한 칸 가지고 은퇴한 우리 은퇴자들은 종부세가 오르고 재산세가 막 오르고 심지어는 의료보험까지 40% 올리면서 돈을 있고 집만 있고 현금은 없는 우리 은퇴자들은 올라가는 세금 때문에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 이제 정권 말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레임덕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인가 이 레임덕을 한번 돌파해 볼까 하고 찾아낸 그 묘수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었는데 이제 대깨문들이 들고 나와서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대깨문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를 지지한다는 이 대깨문들이 문재인이의 정책을 지지하고 문재인이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지만은, 자, 문재인이가 이제 정권 말기에 힘없는 레임덕으로 빠져들으니까 대깨문이 이제 문재인이 발목을 거꾸로 잡습니다. 박근혜를 풀어줘? 절대 못 풀어줘. 네가 왜 풀어줘? 자,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이 좌빨 정권은 이러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이 사면을 그저 정치적인 꼼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장난을 칠 게 있고 안 할 게 따로 있죠.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헌정사에서 보수 대통령들은 물러나기만 하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현재도 지금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OECD 선진국가 중에. 이거 대한민국의 국가의 격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나이 70의 고령인 2 대통령, 더구나 젊은 여성 대통령, 나이 70에 홀로 살은 이 여성 대통령을 4년 가까이 지금 묶어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지나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 명동 시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죠.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운영을 하는 이른바 인터넷 단톡방이 있습니다. 선우라이프라고 하는데 11월 말에 거기에 글이 올랐습니다. 어느 젊은 서울대 재학생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 옳았다. 잘못한 게 없더라. 그래서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기업들로부터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받아먹은 것처럼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단돈 한 푼,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이 문재인 정권, 이 운동권 떨거지들이 라임이다, 무슨 옵티머스다, 사모펀드 만들어서 1조, 2조씩 챙겨가지고 그 중에 5천억씩 챙겨 먹고 외국으로 튀고 펀드는 부도내버리고 이런 꼴들을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은 이 운동권 좌빨들이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당시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13가지 항목에 걸쳐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하는 글이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최고로 댓글이 많이 달린 스누라이프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20대 대학생들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더구나 구치소에 코로나가 막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이제는 석방해 줘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한번 꺼내본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 카드도 결국은 이 문재인 좌빨 정권은 정치적인 꼼수로 이거를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다음 주 금요일 1월 14일 오전 11시에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 다시 올라온 데 대한 최종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이 확정될 것으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 형이 확정이 되니까 문재인이가 사면에 자격이 생기고, 그래서 뭐 빠르면 업력설이나 아니면은 3.1절에 맞춰서 역대 정권이 사면을 단행을 해왔으니까 사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 오이 박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면 다음 주에 있을 선고 공판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첫째, 사면 논의는 지금 현재 부적절하다. 다음 주에 있는 대법원의 선고 공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이 정말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다시 한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부터 전부 원천무효인,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탄핵에 관련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이 신문기사 15건과 최순실이 공소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 한 번의 서면 조사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로 11가지를 들었지만은 그 한 건 한 건 매 건마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국회가 주장했던 그 개개항목은 전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하면서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헌법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그게 엑스레이나 MRI 찍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까? 헌법 8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혐의가 없는 한 임기 중에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차 안에 계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죄를 시도했습니까? 헌법 84조가 엄연히 살아있는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원천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수사와 불법 구속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을 찬탈한 이 문재인 좌빨 정권에 아주 잔인한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지독하고 잔인한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푼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이와 경제 공동체이니까 최순실이가 뇌물 받은 것도 박근혜가 받은 거로 친다. 아니 대한민국 법을 고사하고 전 세계 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 최순실이와 우리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데, 그래 두 분이 통장을 같이 쓰고 비밀번호 나눠 가지면서 도장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그게 경제 공동체인데 최순실이하고 같이 그래 살기는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또 한 가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그때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데, 했다는 사람도 없고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또 개념이 뭐냐?
묵시적 청탁이래. 아니 이재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하다 나왔는데 묵시적으로 이미 다 부탁했대요. 아니 도대체 이러한 법률이 전 세계 어느 형법에 있습니까? 대법원의 재판은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것과 경제 공동체라는 아주 허황된 가설에 입각해서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제 무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이 박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는 1월 14일 대법원의 재판은 무죄 취지로 다시 한번 판결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사법부가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